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또 기도하고 또 부적들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순차대로 내려서 동봉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얘기한 게 또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뭐, 이제 이거는 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면론을 갑자기 꺼내 들고 온, 이낙연 대표, 전 총리죠. 이게 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왜냐면, 이낙연 대표가 너무 좀 초조하게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당내 반발을 그 양반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내에서 아주 난리가 날 거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양반이 이렇게 좀 너무 빨리 발표를 해버리고 그만큼 초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 제가 뉴스를 아마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아주 이렇게 미래의 유력한 주자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로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승부수를 띄웠는데 중도층을 안고 껴안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에게는 중도층이 가지 않습니다. 혹은 보수층 일부가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은 이재명 씨를 지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코드가 좀 맞아서 우리 보수 유권자들은 그 이낙연 씨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씨를 민주당 당대표로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어낼 거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아마 흔히 얘기하는 분탕짓도 분탕짓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아마 당내에서 아마 그런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대표는 그 친문의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이렇게 발언이 뜨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토론했던 거 뭐 그런 내용이나 뭐 유시민 전 대표,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제 토론한 거, 그 백분 토론을 했던 거나, 그런 알릴레오에서 서로 이제 홍카콜라랑 알릴레오랑 서로 맞교환해서 토론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아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준표 대표의 과거 영상들 보면 또 재미있을 거고, 그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유시민 씨에게 계속 딜을 넣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대통령에 나가게 된다. 왜냐면 친문은 모두 다 그 주변의 정적들을 제거를 하고 추대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라고 계속 딜을 넣습니다. 근데 유시민 대표가 거기서 완전히 정색을 하는 건 아닌데 정색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그 표정을 잘 보시면 아마 유시민 대표에게 정치하지 마라 나오면 너는 이 말이 족쇄가 돼서 너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아마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조금 몇 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유시민 씨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어서 아마 유시민 씨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대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친문들이 혹시 뭐 이제 뭐 김경수 씨를 밀 거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밀 거냐, 아직은 향방이 정해지진 않았고, 아마 임종석 씨를 내세운다는 소리도 나올 거고, 한편으로는 또 조국 씨가 다시 한번 재추대되면서 아주 여러모로 시끄러운 일이 날 겁니다. 이게 만약 안희정 씨가 제거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제 다음 선거에서도 아마 고전을 했을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런 지금 다음번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한 번 더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을 맞물려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주자만 괜찮으면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당이 지금 보수 당이 이게 받쳐주질 못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박수현 씨인가요? 아주 중요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저기 발언을 했어요.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런 헛발질 아니면 이제 자살골의 사면론에 대해서 이제 박수현 씨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무현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자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의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면을 하든 안 하든 임기 내든 다음 정권으로 넘기던 임기 내던 모두가 문 대통령의 선택에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이다. 야, 이 사람은 진짜로 말을 잘 썼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도 내외의 극심한 찬반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의 운명이고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통한 민주정부 사기를 염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면 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리를 하던 다음 대통령에게 미루던 대통령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사면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짐을 지어줄 수 없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제 이 군불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죠. 데미지를 입히고 자기들은 또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오히려 이제 친노 쪽에서 계속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면, 근데 저는 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괘씸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면을 하면은 사면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면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또 한번 삐끗거리고 안 하면 삐끗거리긴 하는데 민주당이 보수층이라든지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판세를 그렇게 읽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네? 판단 미스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젊은 보수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남자 혹은 20대 30대 남자들의 표를 얻어 오려면 민주당이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내놓아야지만 다음 정권을 잡을 때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페미니즘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젊은 보수들의 유권자들을 이렇게 할 만한 정책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 오래되신 뭐 그 분들의 어떤 표라도 갖고 오겠다고 이 군불 작전을 떼는데 굉장히 패착이다. 민주당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을 수월하게 잡수시려면 20대 30대들의 그런 남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고,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정당도 지금 다음 정권을 다음 선거에서 그나마 해보려면은, 지는 건 아직까지 기정사실인데, 선거를 이겨볼 만한 싸움을 한번 비벼라도 봐갖고 흐름을 타서 역전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20대, 30대 젊은 보수들의 마음을 뒤잡아야 돼. 그들이 원하는 거는 군대에 그 혜택을 줄여주는 것도, 그런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군대 월급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 꼰대 문화를 바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을 낮춰라.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낮춰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응답에 이렇게 해결하는 정당만이, 그리고 보수당이 만약 이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면 다음 정권은 잡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내놓지 못하면 다음 정권은 민주당에 나가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미니즘 정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런 지지를 갖고 가거든. 그러니까 보수당이 이쪽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안 찍어줘요. 젊은 보수들의 표를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수당이 확실한 제스처만 취하면 젊은 보수들은 표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래서 보수당에게 우리 국민의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대 30대 보수층의 목소리를 잘 봐라.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보수화된 세대가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착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착각하거든. 아니에요. 지금 40대 50대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세가 가장 강합니다. 20대 30대 남자들 보수들의 목소리를 잡지 않으면
잡아야지만 다음 선거가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아주 꿀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저는 공평하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공평하게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판세를 못 잊고 등신 육갑질하는 대깨문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근데 어느 년이 지금 나한테 도발을 걸었다가 아주 나의 그 패드립,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드립을 받고 물러난 년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 공평하게 양쪽에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네들은 자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냥 몸 매달고 죽으세요. 이것도 못 봐드리면 이 세상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낙연 대표의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론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뭐 계산을 하고 한 말이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떡밥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 그 나부 보행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의 이제 신년 운사라기보다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나부 보행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특별한 떡밥이 있으면 이게 또 묻히는 거고, 떡밥이 없으면 제가 요거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운수보다도 아마 이 나부에서 인생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나 전반의 어떤 인생에 대한 갈피, 이정표를 여러분들에게 세워드리는 방송을 찍겠습니다.